23일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10주기를 맞아 금천구에서도 추모제가 열리는데요. 23일 목요일 7시에 금천 커뮤니티 센터 앞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준비하는 분들이 노무현과 금천의 바보들이라고 하는데요. 금천 노사모 이정미 회장님을 대신해서 고순남 회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광화문에서 토요일 날 그날에도 이제 그 추모제가 있었던데 그날 혹시 갔다 오셨나요? 네. 저희가 그날 저희 노사모가 단체로 갔다 왔습니다. 어떠셨나요?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죠. 사실 광화문을 가면 촛불을 들었던 슬픈 경험이 있는데 거기에서 노란풍선을 다 같이 들면서 요번에 새로운 노무현이거든요. 주제가. 그래서 노무현 재단에서 좀 밝은 분위기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갖고 그 락밴드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많이 불러가지고 분위기를 막 이렇게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즐겁게 보고 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 질문이 되게 하고 싶었는데 이번 추모제 주제가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노무현 재단의 유시민 이사장님이 그 질문을 그 사회로 왔던 김호준 님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이제 미안함이 아닌 불끈 용기를 주는 노통을 떠올리자. 눈물 없이 그분에 대한 기억을 소환해보자 라고 하면서 새로운 노무현은 우리가 되어보자라고 컨셉을 잡아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항상 이렇게 새롭게 변하는 거는 적응이 어렵잖아요. 여전히 그분을 떠올리면 이렇게 아련하고 마음 아프고 미안하고 그립고 막 이런 기억이었는데 그런 컨셉을 얘기해주고 나니까 그동안 우리가 그분에게 너무 많이 기댄 거 아닌가? 내가 맨날 힘들 때마다 그분을 찾았던 거 아닌가 하면서 앞으로는 그분에게 이제 조금만 기대고 우리가 노무현이 되도록 이제 사회를 바꿔가는데 노력해보자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슬픔에서 벗어나 어떤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용기를 주는 노통을 기억하는 의미로.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금천구의 추모제는 사진전과 추모식으로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난 5월 18일 날 광화문 그 식 가기 아침서부터 저희 노무현 노사모 금천 노사모들이 모여가지고 사진전을 준비했고요. 또 5월 18일이 5.18 광주 민주항쟁 날이기도 해서 한쪽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사진을 걸어놨고 또 한쪽 편으로는 5.18 그때 많이 일어났던 만행 사진들을 이렇게 걸어놓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고 기억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이제 저희가 23일 날 커뮤니티 센터에서 저희가 7시에 지금 노무현 10주기 추모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모제는 그러니까 이전에도 계속 추모제를 해오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만에 어떤 특별한 뭔가 특징이 있나요? 사실 노무현을 사랑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보다는 우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뭐 별다른 거 없이 10주기라서 그동안 이 모임의 대표들이 몇 분이 되시거든요. 그분들에게 10년 동안 노사모를 이끌어오면서 경험했던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지금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10주년이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10년이 지나왔으면 내년에 10년을 바라보면서 이 노사모가 앞으로 발전하도록 그런 의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사진전 같은 경우도 5.18과 이제 시기가 원래 겹치는데 같이 했었나요? 작년에는 겹치지 않았고요. 날이 겹치지 않았는데 그래서 같이 했던 기억은 없는데 올해는 날이 정확하게 한 날이어가지고
주말에 네. 잘 그랬었구나.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좀 신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네. 부분이고, 그리고 다 같이 가슴에 아파해야 할 부분인데 자꾸 우리가 사실 가슴 아픈 일들, 기억하기 싫은 부분들은 머릿속으로 자꾸 지워내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역사에서도 이렇게 잊어버린 역사는 다시 되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또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자꾸 기억해야 하는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번에도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사진전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사진전이 진행되고 있겠네요. 혹시 전국적으로 그러면은 일정이 거의 이번 주가 이제 계속 추모 기간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다른 일정도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18일은 광화문에서 지금 10주기 추모제가 있었으면 19일 날은 부산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23일 날 요번 주에 있죠. 그거는 봉화에서 10주기 추모제가 노무현재단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이제 서울이다 보니까 다 같이 가시기 어려운 분들은 저희 지역에서 마련되어 있는 저희가 추모제에 참석해 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조금 사적인 제 질문인데 금천구에 이제 노무현과 금천의 바보들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원래 이제 본명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노사모이잖아요. 그래서 노사모로 활동하시게 된 어떤 계기나 뭐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참 이 얘기하려면 참 마음 아파서 이런 얘기 누군가가 또 물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막 울컥해갖고 제대로 얘기를 못 해줬어요. 사실 저는 노사모 아니었어요. 그냥 옆에서 그 나이가 제가 한 30대였던 것 같아요. 그 나이 때는 내 가족들과 내 주변 사람들만 진짜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잘 살 만한 손꼽으면서 진짜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대통령님이 대통령으로 나오신다 하고 그분이 그 노사모들이 돼지 저금통에다가 돈을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게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막 그런 데에서 2000년대 초반쯤 대통령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이렇게 모금을 하고 저 사람들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정치인을 위해서 저렇게 막 자기 개인 돈을 저렇게 모으지 하면서 그때는 진짜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는데 그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서 우리나라에도 저런 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났는데 그 야당 측이 그때 한나라당이었나요? 터무니없이 그 깜도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서 대통령을 국민이 지지하든 안 하든 대통령으로 된 사람을 터무니없이 깎아내리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불합리하고 막 이렇게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야. 아니 언제는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인정해서 그들이 대통령이 됐냐고. 그런 세상이 아닌데 우리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투표로 그 사람을 뽑아준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계속 그 대통령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는데 그게 나중에는 탄핵으로까지 이어졌고 그쵸, 네. 그때서부터 진짜 너무 화가 세상 사는데 대통령을 나의 가족과 같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언제 저 대통령이 끝나시고 내려오셔갖고 편하게 지내실 수 있으시려나 그런 걱정을 하면서 정말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셔서 퇴임을 하셨는데 봉화 가셔갖고 그 주민들 앞에서 그 밀짚 모자 쓰고 환하게 우시시면서 막 얘기하시던 그런 밝은 모습을 보다가 어느 날 권양숙 여사님이 그 롤렉스 시계를 받으셨는데 논두렁에 버렸다. 그 팩트 하나 가지고 언론에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셔서 결국은 한 달 가까이 집안에서 그 기자들이나 그 사람들이 그 문밖에 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인사 나누던 그 자리에 그 카메라를 들이대고 한 달 넘게 죽치고 있어서 밖을 못 나가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두문불출하시면서 계시다가 결국은 그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셔갖고 안 좋은 그렇게 되셨는데
그렇게 서거하시고 나서 갑자기 막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서서, 그러니까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나서서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았구나. 그래서 되게 미안하고, 그 서울시청에서 장례에 노제를 지냈잖아요. 네네. 아무 생각 안 하고 검은 옷을 입고 거기를 갔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숙대, 남영역 있는 숙대 거기까지 갔는데 지나가는 그 행렬을 보면서 이래도 되나? 그럼요. 휴지. 또 울컥해지네. 그때 노란 물결이 하늘을 다 꽉 채우고 사람이 저는 그렇게 사람이 많은 걸 처음 봤어요. 시청에 촛불 집회 그렇게 갔어도 그 노제 때 그 사람이 남영역까지 꽉 차가지고 사람들이 발길을 디딜 정도로 다 막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서 서울시청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서서 그 행렬이 그렇게 지나갔거든요. 그 수원 연화장 있는 데에서 화장을 하셨는데 그 길을 지나서 가셨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거 그거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때부터 한 달은 울었나 봐요. 어머. 그래서 나와 같은 시민이 결국은 깨어 일어나라고 이분이 그렇게 자기 죽음을 선택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부터 그러면 네. 노사모를 시작하게 됐어요? 아니요. 그때부터 노사모를 시작한 건 아니고 그러고 나서 노무현 재단에 후원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네. 그렇게 후원하고 나서 이제 동네 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실 관심 하나도 진짜 1도 없었어요. 1도 없었어. 나만 내 식구하고 내 가족만 잘 살면 되니까 제가 원래 좀 집안이 그렇게 부유한 형편이 아니고 엄마가 어려서 내 남매를 홀로 키우셔야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라도에서 살았는데 전라도에서 여기 금천구에 이사 오면서 본적을 바꿨어요. 본적을 바꾼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전라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시절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전라도 사람이면 사회에서 취직도 하기 어려운 제가 젊은 시절에. 그래서 저희 큰 오빠가 나보다 한 10년 터울인 오빠가 있었는데 그때 오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엄마가 본적을 서울로 바꾸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때는 전라도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됐군요. 네. 그리고 사투리도 쓰면 안 됐어요. 그때 우리 친정엄마가 사투리 쓰시는 분이었는데 사투리도 쓰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사회가 막 엄혹한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절을 겪을 정도로 집안이 부유하지 않은 형편이어서 저는 저희 가족들이 누구한테 손 벌리면서 살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살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러한 사회를 위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됐고 그러면 나의 아이가 이러한 대통령을 있는 세상에서 살게 하려면 내가 내 아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조금 더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 활동을 학교에서부터 했어요. 학부모들하고 학부모 동아리 시작하고 학부모 모임 시작하고 그러면서 활동하다가 그게 언제쯤 그러면 시작을? 제가 사실 노사모 활동을 한 게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5년 정도. 네. 그리고 이분들은 원래부터 이 노사모 활동을 계속 했던 거고. 네. 그래서 거기에 그 회장으로 계셨던 선생님들이 우연히 저하고 다른 일로 만나서 얘기하다가 내가
노무현 재단에 오랫동안 후원한 거를 아시고 그러면 금천에 노사모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매달 모여서 모임을 한다. 너도 한번 와봐라. 그랬는데 그때는 되게 노사모 하면 대단한 큰 조직인 줄 알고 네. 겁이 났어요. 제가 이렇게 큰 조직에 들어가서 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다 반겨줄 거니까 네. 들어가자고. 그래서 언제 오라 그래서 가봤는데 정말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고향에 간 것 같이 그러니까 사상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가 얘기하는 게 불편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가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아니에요. 울컥울컥. 저도 들으면서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까지 어떻게 보면 네. 정치적인 행동을 시작하는 과정이 되게 지난 여러 가지 경험들과 생각들과 감정들이 다 섞여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라고 사실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금천 노사모가 좀 전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에서 그 활동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없는데 되게 금천에서 굉장히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천 노사모는 이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그것도 5년 동안 이제 하시면서 뭐 그 전후로도 이제 활동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실 노사모라고 얘기하면 아직까지도 마을에서도 그렇게 달갑게 보지 않는 이유가 정치적이라고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매번 그 선거 때마다 이렇게 그 이슈의 중심이 되고 괜히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보다 노사모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떠한 편을 들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 대신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를 통해서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투표를 하는 거는 계속 저희가 캠페인을 투표 캠페인 하고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저희가 모임을 활발하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활발하게 한다라기보다는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모이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사회에 돌아가는 모이나요? 그러면 보통 한 8, 9 10분 정도가 이렇게 항상 모이시고. 네. 꾸준하게 모이시고 이분들이 모여서 사회에 돌아가는 이슈들을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어떠한 지금 영향이 미쳐지고 있을 거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그리고 저희 그 멤버 중에 한겨레 신문 편집국장을 하셨던 나이 많으신 80이 넘으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분이 매번 그런 포럼 같은 데 있어요. 그 우리 가기 어려운 그런 포럼이 있거든요. 그 언론인 포럼 뭐 이런 거 되게 어려운데 그런 데 갔다 오시면 얼마 전에는 이렇게 남북 그 우리가 1주년 되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서 듣고 오신 얘기들을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어느 컨셉으로 지금 바라봐야 되는지 매번 그 모임 때마다 그분이 고문 역할을 좀 해주시는군요. 정신적 지주로서 그렇게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그 뉴스에서 나오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중심축이 딱 있어서 이제 모임이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노무현 재단의 사람 사는 세상이란 구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랑 연결돼서 여전히 좀 많은 이들한테 좀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모임을 계속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를 이제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 사는 세상이란 구호는 요즘 세상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세상이 사람 사는 세상인 걸까요?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차별이 있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고 백으로 성공을 하고 학연으로 취직이 되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님이
주장하셨던 2009년 그 당시의 얘기나 10년이 지난 지금이나 사람 사는 세상의 이야기는 그분의 사상에서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자꾸 이런 것들이 변해간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 상황에 맞게 조금씩 생각만 바뀔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모두 그런 차별 없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를 만들다 보면 사람 사는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천구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려요. 이 말을 꼭. 그러세요. 제가 뭐 금천구 주민에게까지 말을 할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 그릇이 되나 싶은데 저는 항상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님에게 배운 건데요. 내 자신의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한 가지 더는 잘못된 일들이 주변에 있을 때 침묵을 하게 되는데 잘못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고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